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두 분의 친절 뇌생남들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십니다. 자타국립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절은 가을로, 시사는 친절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와, 아하.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가을바람 불어와도 친절은 뜨겁게 정대진입니다. 와, 못지 않으신데요? 맞아요. 날씨가 훅 가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도 함께 해야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멤버. 혹시나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않는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럼 바로 이분이 등장합니다. 요렇게요. 가을에도 상큼하네요. 갑자기 그러네요. 겨울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썰렁해요. 네. 계절 변화 상관없는 이 음성 참 좋네요. 언제 들어도 네, 적응은 반갑습니다. 되지 않네요. 네. 네, 역시 오늘도 우리 놓친톡은 확실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과 저희 MC들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에서는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한미연합훈련 실시된 이후에 한미 정부가 가장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들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실시되면서 그 직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었거든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니터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입니다.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지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있습니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거는 반드시 스스로를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굉장히 센 멘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엄청 세네요. 이전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감정이 좀 더 격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지난 3월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8월에 또 하냐. 이제 아. 그런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직도 하느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계속 나쁜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쭉 예전부터 나왔던 논평들을 본 결과로 봤을 네. 때는 입에 착착 붙는 이 찰진 그 비난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건 그래도 좀 빠지고 좀 몸이 건조하고 딱 있는 그대로의 그냥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네. 수준에서 네. 지금 나름 좀 고심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멘트도 꽤 담백한 거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직후에요. 또다시 거센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보여주시죠.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말입니다.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줬다.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담화가 공개가 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정 교수님. 예, 시시각각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 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네요. 이 뭔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녹화일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 다음에 나온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니까 대남 문제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냥 비유하면 김여정이 포크레인 가지고 크게 한 번 떴는데 김영철이 그 옆에서 삽질 한 번 한 정도 이 정도 의미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안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뭐 레토릭 수준? 그냥 넘어가기는 심심하니까 내가 대남 담당이야 하고 한번 던져본 수준?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도 담화는 그냥 흘려들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리가 뭐 안보 위기에 안보에 튼튼하게 대비를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뭐 겁먹고 움츠려들고 이럴 필요는 없이 당당하게
해보자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6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음 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시행이 될 텐데 그동안 혹시라도 추가적인 또 비난의 단화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저강도 도발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냥 단거리 미사일을 좀 쏜다거나 뭐 초대형 방사포를 쏜다거나. 근데 이제 이게 별로 크게 실익이 없어요. 19년도, 20년도에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도 좀 고심에 빠져 있을 겁니다. 뭘 해야 이 시시각각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인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여튼 비난 담화라도 한 번 더 내든지. 네. 이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어떤 대응이고 예고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군사행동 비슷한 걸로 좀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네. 뭐 핵이나 미사일,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카드들은 또 잘못하면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도 통상적인 이거는 군사훈련이다. 어느 나라나 뭐 미사일 쏘지 않냐, 단거리 미사일 훈련은 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 당국이 가끔 보면 북한이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뭐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해요. 감지를 그래요? 하고도. 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자기네들 입장,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야, 뭐 한 방 하겠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어. 네. 남쪽에 아무런 타격이 없잖아. 이러면은 또 이거 문제가 되니까 네. 고심스러운 상황.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어떤 위협 발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북한이 아무 행동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남북 간의 어떤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둘러싼 분쟁의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도 네. 코로나 상황과 함께 남북미 관계를 고려해서 축소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도 막 크게 일을 벌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북한은 1월부터 강대강 선대선 얘기를 했어요. 네, 비례적 네. 대응을 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엄포를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그런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몇 년째 좀 계속 축소되는 분위기고 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벌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가장 축소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북한도 가장 축소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북한도 아니 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럼 왜 크게 했다는 갑자기 건가요? 진국에 뭔가요? 울리죠? 아니 이 대목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전혀 또 아니었는데. 나왔거든요. 이거는 네. 탄핵을 검토해야 됩니다. 아, 진독하네. 지난주에 제 분량 다 잘라먹고 막 분위기 파악 못하더니 또 재발됐거든요. 네. 근데 감정 있으시네 또 지통한테 분량을 다 계산을 하시고 아니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고 싶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반드시 대가를 엄청난 위기에 겪고 있는 걸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거야. 근데 걔가 위에 살아요? 느끼게 해줄 거야. 어딨어? 느끼게 해줄 거야. 왜 나오니? 왜 나왔어요? 너 친톡 왜 나왔어요? 우리 친톡 멤버들 아직 제대로 친절하려면 멀었네요. 한미연합훈련 사상 가장 축소된 형태라고는 얘기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전보다 얼마나 덜 하길래 축소됐다고 하는지 알려주셔야죠. 아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나도 쓰면 하려고 하는 건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나. 참 귀엽네요 그래도 귀여워. 아니 근데 또 들어보니까 우리 박사님 이영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긴 했네요, 우리 노친톡이. 네, 뭐 그러네. 인정합니다. 네, 뭐 그러네. 인정합니다. 아니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면 하는 거고. 축소해서 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톡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울린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축소가 됐냐. 과거의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팀스피릿 훈련.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현재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그때랑 다를까요? 팀 스피릿 훈련을 직접 참가했던
현역으로 첨가했던 저로서는 제 연식이 공개될까봐 참 두렵습니다만은 네 76년부터 93년까지 최대 병력 20만 명 그리고 심지어 2달간 했어요. 저는 존 스테니스호라는 거를 한번 타봤는데 네. 길이가 330m예요. 전투기들이 첨단 전투기들이 다 이렇게 날개를 다 접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항공모함에 타는 것들은 그거를 빽빽하게 해가지고 몇백 대씩 싣고 다니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뭐 그 생전에 저것 때문에 내가 뭐 피멍이 들 정도라 우리 경제에 피멍이 들 정도다 이렇게 토로를 할 정도로 북한으로서는 정말 뭐 지긋지긋한 네. 끔찍한 악몽이고 아니 근데 76년인데 팀 스피릿 훈련을 참가하셨다는 건 참 지금 그게 그것도 좀 네. 궁금하겠네요. 76년에 시작을 했고 네. 93년에 이제 종결이 됐는데 아. 저는 사실 76년부터 팀 스피릿 하셨나요? 훈련이 가장 절정기에 달했던 예. 88년, 아. 89년, 90년. 아하. 그럼 대한민국 국방 제가 다 그때 책임. 이 세상에. 박사님께서 뭐 내가 막 나라를 그냥 지켰다 플렉스가 막. 아이가 뭐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한번 던져주셨는데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아유 저는 그또 우리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렇죠 한미 동맹의 최전선에서 네.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네. 팀 스피릿 훈련 전설을 좀 지나가고 한미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오고 할 때 제가 그때 딱 군대를 가가지고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네. 디테일이 좀 빠진 네, 듯한. 뭔가 알맹이는 없으신. 그렇다면 그 요- 보안사항 이제 보안사항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하반기 한미 연합 훈련 내용이나 뭐 인원이나 축소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월에는 야외 실기동 훈련이 많이 더해지고 네. 8월에는 더우니까 야외 실기동 훈련보다 지휘소 연습을 한다. 그런데 이제 지휘소 연습의 분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걸로 한미연합훈련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실제 대규모 보병전을 벌이는 전장 환경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전쟁 환경에서 이 참모들, 지휘관들이 어떤 가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건가를 그거를 24시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이제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2017년도 정도가 아마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대 규모였을 거고 18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20년부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때 규모로 보면은 지금 한 10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인원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돼. 아니 근데 12분의 1이라는 거는 네. 정말 진짜. 엄청나게 네, 줄었다는 네. 얘기네요. 네. 뭐 어쨌든 현재 한미 연합 훈련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김 미국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하는데요. 이번 방한으로 남북미 간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 역시도 북한한테는 또 고심해야 될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북한과의 대화를 또 준비하는 네.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서울 출장 또 러시아 대표하고도 또 만나가지고 한미러가 만나서 이제 북핵 협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은 뭐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된 거나 한미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간표대로 또 하는 건데 또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미가 또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북한도 그럼 그 대화의 결과 조건들이 뭔지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기다리면서 또 북한한테도 또 명분이 생기는 거죠. 대화 국면이 펼쳐지는 그 기간만큼은 협의를 한다고 하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명분과 여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외교적 노력들이 또 계속 일관성 있게 가면은 또 하반기에 또 다른 이제 그림들,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26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 네. 뭘까요, 영주 씨? 저한테? 네. 갑자기? 평화의 사람이니까. 깜짝이야. 아, 네. 놓친 톡도 아니고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뭘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바로 남북 간의 분쟁 없이 평화롭게 무사히 한미연합훈련을 마치는 것. 맞죠, 시청자 여러분? 맞아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평화일 겁니다.